조갑제닷컴 애독자님들, 그리고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연설을 하면서 촛불혁명이란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촛불혁명. 그걸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번역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캔들 레보루션이라고 하는지요. People's Revolution은 있는데 캔들 레보루션이란 말은 아마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은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일어난 일을 과연 혁명이라고 표현해야 되느냐. 법치국가에서 혁명을 금지시키고 있는 법치국가에서 대통령이 촛불혁명이란 말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걱정스럽습니다. 그 촛불혁명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면서 촛불혁명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이 점이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아니, 평화적 정권교체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촛불혁명으로 헌정을 중단시키겠다는 겁니까? 당연히 선거를 통해서 정권교체를 했으니까 그것은 평화적 정권교체고 그것을 촛불혁명과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평화적 정권교체는 혁명일 수가 없는 거죠. 법치적 프로세스에 의해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었으니까요. 유달리 혁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이른바 진보, 자칭 진보 세력, 실질적으로 좌파 세력들이 혁명을 좋아하는데 그건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다만 근대화 혁명이라든지 국민혁명이라든지 이런 말은 쓸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도 대통령이 쓸 때는 혁명이라는 말을 쓸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몇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정부가 세 번째 민주정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은 김대중 민주정부, 노무현 민주정부를 잇는 세 번째 민주정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의 이면은 다른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박근혜 정부도 민주정부가 아니고 이명박 정부도 민주정부가 아니고 김영삼 정부, 노무현 정부까지도, 노태우 정부까지도 민주정부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사를 3분의 1 토막 내는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아주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면 그게 민주정부 아닙니까?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를 부인하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만 민주정부다. 이런 연설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 방명록에 대한미국이라고 써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막 이런 실수는 뭐 있을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또 애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교는 한 번으로 끝나야 되고 그런 실수는 한 번 끝나야 됩니다. 이런 실수가 되풀이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더구나 대통령 연설문은 정확해야 됩니다. 우선 사실관계가 정확하고 문법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문법적으로 맞아야 돼요. 전번에 고리 1호기 문을 닫는 그 기념식에 참석해가지고 일본에서 원전 사고로 1600몇 명이 뭐 사망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게 사실과 맞지 않으니까 일본 정부로부터 우리가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런 실수는 수치 잘못한 게 한국에서는 그냥 넘어갈지 모르지만 국제적으로는 통용이 안 된다. 부정확성, 우리나라 대통령의 연설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외국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최초의 경우입니다. 이 연설문을 쓴 사람 반성해야 되겠지만은 대통령 연설문은 결국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교정을 봐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 교정이 참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평생 남의 걸 교정하는 편집자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저도 많이 틀려봤습니다. 윤세가 된 다음에 아차 하는 경우를 저도 많이 당해봤습니다. 교정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 연설문은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읽어야 그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드러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컨대 국군 및 유엔군 참전 유공자 위로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을 제가 한번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대목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6.25 전쟁은 아픈 역사입니다. 한반도 땅 대부분이 전쟁의 참상을 겪었고 수백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분단의 상처와 이산가족의 아픔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겨누었던 총뿌리는 아직도 원한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워낙 이런 류의 연설이 6.25를 기념하는 장소에서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따져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국군 통수권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설 대목에서 6.25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25 남침 전쟁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김일성이가 일으킨 그리고 모택동과 스탈린이 뒤에서 후원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 전쟁이었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6.25 남침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니까 전범자, 즉 전쟁 범죄자인 김일성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되풀이 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6.25를 모르는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사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주로 연설을 통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아픈 역사라고만 이야기하고 서로를 향해 겨누었던 총뿌리는 아직도 원한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연설을 하면 안 되죠. 서로를 향해 겨누었던 총뿌리, 이게 흔히 동족 상잔인데 여러분 6.25 때 왜 서로를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었습니까? 김일성이가 인류를 틈타서 동족을 쳤지 않습니까? 비겁하게 그것도 외세의 도움을 빌어가지고 동족을 치는 민족 반역의 전쟁을 하니까 우리가 총을 들고 침략군인 북한군의 가슴에 총을 겨눈 겁니다. 서로를 향해 겨누었던 총뿌리는 아직도 원한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는 아무 죄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총뿌리를 겨누어서 원한으로 남은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기에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원한으로 남기는 우리가 원한으로 남은 거지. 이걸 읽어보면 가해자인 북한도 원한에 사무친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침략자를 향하여 총불을 겨누었다는 점을 왜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이 연설문의 마지막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우리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 조국의 안위를 지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흔히 요새 한국에서 잘못 쓰여지고 있는 대표적 용어입니다. 안위가 뭐냐? 이게 한글 전용의 폐해가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단어는 한자로 써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자를 안 쓰니까 발음만 떠돌아다니면서
한자의 뿌리에서 나오는 정확한 의미가 사라지고 애매모호하게 되어서 대충 씁니다. 드디어 대통령 연설문에서도 잘못 썼습니다. 조국의 안위를 지키는 것. 이거 왜 잘못됐는지 아시는 분은 한자를 아시는 분입니다. 안위는 한자로 안전하되 안자와 위험하다 할 위자를 합쳐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안위입니다. 안위. 그러면 조국의 안위를 지키면 안 되죠. 이 안위는 안전과 위험이란 말을 같이 포함한 말입니다. 조국의 안전과 위험을 지키는 일에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을 것입니다. 조국의 안전을 지켜야지 위험까지 지킬 필요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조국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해야 됩니다. 안위를 지키는 일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안위를 지킨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연설문 담당자들이 국어 실력을 아주 폭로하는 겁니다. 폭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나온 연설문에는 이런 말도 일사분란, 니은받침, 일사분란이라는 말이 연설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틀린 줄 모르고 대통령도 그렇게 발음을 하고 그 뒤에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실려 있었습니다. 일사분란이 아니죠. 니은받침의 분이 아니죠. 일사분란이죠. 분란. 이거죠. 일사분란. 한 줄의 실처럼 흐트러짐이 없다. 그래서 일사분란입니다. 분란입니다. 이런 걸 지적하려면은 이게 갑자기 이 국어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 국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국어 실력은 대통령의 실력입니다. 대통령의 수준은 연설문의 수준입니다. 무엇보다도 정확해야 돼. 사실관계가 정확해야 되고 문법이 맞아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몇 개 되지 않는 연설에서 이미 사실과 맞지 않고 문법에도 맞지 않는 이 연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는 게 이게 결코 사소한 지적이 아닌 것입니다. 사소한 지적. 조국은 국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어를 정확하게 써야 한국인인 것입니다. 국어를 정확하게 써야 생각이 정확해집니다. 생각이 정확해져야 정책이 정확해집니다. 행동이 정확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정책은 언어 정책입니다. 언어 정책. 한국은 언어 정책이 잘못됐어요. 한자를 우리의 글자인 한자를 마치 외국어처럼 취급을 해가지고 일종의 한자를 금지시키는 국어 기본법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한자와 한글을 동시에 써야 한국어는 제대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70%의 한자어를 표기하는 그 한자를 못 쓰도록 하니까 한국어는 지금 암호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리가 되어버렸어요. 예사로 이제는 대통령도 그렇게 쓰지만은 기자들, 정확한 용어를 써야 할 기자들도 요사이 예사로 문법에 맞지 않는 말을 예사로 합니다. 특히 방송을 보시면은 이런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최대 30km. 최대는 크다는 뜻입니다. 30km는 길이 아닙니까? 이럴 때는 최장 30km라고 해야죠. 가장 길다, 최장, 길장자를 써서 최대 600개라는 말도 씁니다. 최대, 대자는 큰 거고 600개는 수량 아닙니까? 이때는 최다 600개라고 해야죠. 만을 다자를 쓰죠. 최다 600개. 심지어 오늘 기온이 최대 5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방송도 나옵니다. 기온이 무슨 크고 작은 겁니까? 높고 낮은 거지. 최고 5도라고 해야죠. 최고 5도. 이렇게 써야 하는데 한자를 안 쓰니까 최장, 최다, 최고를
다 합쳐가지고 최대로 통일해버렸어요. 최대. 한 대여섯 개 단어가 다 없어져 버리고 최대로 일원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의 문명의 역사의 수준을 알려면 그 나라의 국어사진을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진은 세계적으로 두꺼운 사진입니다. 수십만 개의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70%는 한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근데 한글 전용을 하면 점점 단어 수가 줄어들 겁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 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치부 기자들이 잘못 쓰는 용어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 비판하면서 저 사람은 금도를 넘어섰다. 금도를 지키지 않는다. 이런 말을 씁니다. 마치 금도가 금지금자인 줄 알고 금지선인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금도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폭, 크기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좋은 뜻입니다. 이것도 한자를 안 쓰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한국어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정확하고 사실에 맞는 문법에 맞는 연설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부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자신이 연설문 교정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